자, 대표님 이제 그러면 실패를 받아들이는데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데서 뭐라도 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우리 PCM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겪어요. 저희도 사실 잠깐 그 무력감을 겪으면서 실패는 아니지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성과 로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도 약간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뭐 인셀덤이나 기타 다른 판매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어쩌면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퀸즈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퀸즈는 어떤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실패 카테고리가 많지 않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 카테고리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건강,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게 할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관계에 실패를 했다. 근데 이것도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저희 결혼 생활을 실패로 보지 않아요. 경험으로 보지. 근데 내가 왜 그 경험 속에서 그 관계를 종료하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내가 이걸 왜 종료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저는 차라리 혼자 외로운 게 낫지 같이 있으면서 뭔가 외로운 느낌은 너무 싫었어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 취미도 안 맞고 서로 방향성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으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내가 계속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걸 가져가는 자체가 실패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그 관계는 가져가는 게 오히려 틀린 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오히려 정리시키는 게 맞다. 왜냐면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자기랑 맞는 여자. 내가 놔줘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저는 실패로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관계가 종료됐을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사람에 대한 어떤 유연성.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제 남편에게도 그걸 되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걸 해낼 수 없는 캐릭터고 그러면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물론 남편이 처음에는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는 맞춰줬죠. 저한테. 결혼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결혼 후에도 그게 이어져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정리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관계를 종료하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유연해졌죠. 그 완벽한 기준은 나에게만 하자. 모두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는 그만의 기준이 있고 난 나만의 기준이 있다. 이러니까 사람이 되게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뾰족뾰족했던 애가 되게 둥글둥글해졌죠. 근데 제가 이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재해석하는 관점이 없었다면 그냥 이거를 되게 하나의 실패 사례로 바라봤겠죠.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무언가를 내가 종료를 할 때는 반드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제대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제일 좋은 건 써보시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에서 실패를 했다. 경제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는 저는 운의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학원을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 할 때랑 지금 또 학원 오픈하실 때랑 또 한 30-40년 전에 학원 하신 분들 다 달라요. 맞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교육이 바뀌니까. 그러면 당연히 학원업을 운영하실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 파트는 운의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그 본질이 채워져 있던 사람인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마스터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경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그건 마스터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마스터급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를 갖다 앉혀놔도 그냥 그 문제가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닌 사람이 실패했다? 이건 당연한 거, 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실력의 부재인 거죠. 맞아요. 근데 실력이 있어도 내가 실패한 요인에 있어서는 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세일즈나 소통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가 있고 건강에 대한 건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픈 이유는 세포가 아프거나 아니면 몸이 틀어져서 근육이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신경이 아프는 것도 결국 근육 문제로 몸이 틀어지면서 눌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세포가 아프지 않게 하고요. 근육이 안 아프게 하면 돼요. 끝!
되게 간단해요. 맞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안 하면서 보험을 들고 약을 먹고 나중에 내가 노후에 양로원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고 근데 요양병원에 내가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사람이 아픈 이유를 내가 건강에 실패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라 이거예요. 적당히 걸으시오. 저는 옛날에는 완벽한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1시간 걷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거, 그리고 적당하게 좋은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덜 먹는 게 더 맞아요. 그게.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카테고리 3개밖에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앞서서 나는 지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본인부터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내 본질이 탄탄한지 아니면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내가 마케팅 소통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건강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안 좋은 걸 안 먹으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걸으시면 되고요. 이 3가지를 하면 실패를 크게 엄청나게 큰 실패는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서 왜 실패를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이 기본도 안 하면서 왜 실패를 두려워하냐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경제 부분에서 실력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의외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인셀덤 사업을 해, 인셀덤 뭐 대리점장이야. 근데 제품에 대해서 몰라. 그렇지. 우리 소비자한테 이상 반응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많이 바르세요. 듬뿍 바르세요가 솔루션이잖아. 근데 그게 솔루션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도 알잖아. 유수분 밸런스. 그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이것부터 잡아야 되는지 심지어 소비자는 우리도 아는데 맞아. 그걸 모르라서 케어를 못하고 두려운 거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면 케어를 안 되면 어떻게 아니 자기 제품이잖아. 근데 그거를 몰라서 그걸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나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 외로, 근데 또 그분이 돈을 못 벌었니? 그렇지도 않아. 돈을 잘 벌고 잘 나갔던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운의 영역으로 번 거죠. 그래서 운으로 먼저 성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본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못 가지는 그런 경우.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 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안 되는가 그 본질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다단계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내가 적어도 돈을 얘기하려면 보상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보상 못 푸는 사람 되게 많고요. 난 되게 놀라워요. 왜 이거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왜 그걸 안 하면서 왜 예를 들어 내가 보험을 한다고 들어갔어. 근데 보험 상품 설명을 잘 못한대. 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입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말이 왜 나오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걸 채워야지. 그걸 왜 그 말을 꺼내냐고. 그 문제가 이미 입으로 나왔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 내가 영어 학원장인데 영어를 있잖아. 저는 영어를 못해요. 아니 영어 학원장인데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 본질은 그냥 당연한 베이스인데 사람들이 정말 기본 안 해요. 정말 기본 안 해요. 저 정말 많이 느껴요. 근데 기본 안 하고 마케팅만 한다? 그렇지. 기본 안 하고 마케팅 전담 막 뿌렸어. 새 아파트고 막 새 동네라서 학원 삐까뻔쩍하게 차려놓고 전담 막 뿌려갖고 상담에 막 들어왔는데 막 어떨 줄을 몰라. 원장이 횡설수설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여기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우리 애가 그래서 괜찮아진다는 건지 더 안 된다는 건지 저 사람이 원장은 맞는 건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맞아. 이게 마케팅이 잘 되는 게 더 위험한 거잖아. 엄청 위험하죠. 빠르게 망하잖아. 올라갔다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 드러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든지 저는 본질인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고객이나 저는 다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본질은 같아요. 내가 내 배우자한테 좋은 사람 아니다? 그럼 친구한테도 고객한테도 좋은 사람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처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내 배우자랑도 소통을 못하는데 내가 내 자녀랑도 소통을 못하는데 내가 고객하고 소통을 잘한다? 수다겠지. 소통이 아니라. 이거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실패 카테고리 3개밖에 없다고. 건강, 관계, 경제. 단순해. 되게 단순해. 정말 되게 간단하네요.
이 베이직만 하시면 돼요. 이 베이직. 이 베이직을 탄탄하게 가져가면 크게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위대해질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위대해질 필요도 없어. 동의합니다. 저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작은 부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백만장자 한 뭐 50억 정도는 저는 개인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막 우리 그랜 카돈 같은 억만장자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멘토가 있다는 걸 너무나 감사하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의 삶을 봤을 때 어떤 그분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뼛속까지 늘 막 새겨져 있는 그 정체성. 10배 법칙. 10배 삶의 모든 게 10배 법칙이고 집에 전기가 나간 것도 내 책임인데 발전기를 왜 자가 발전기를 준비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사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랜 카돈 진짜 대단한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멘토로 하고 있고 늘 아이스강 대표도 그래서 그 정체성에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맞아요. 엄청 채찍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본질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대표님 이제 일단 퀸즈를 들어온 사람들이 이 본질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랑 또 소통하신 분도 두려움이 있어. 거기 가면 되게 다 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야. 그분들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이렇게 뭐 원래 그렇게 말씀 잘하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날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게. 그래서 다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있나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랑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퀸즈에 들어오셔도 여러분이 저처럼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보낸 지옥 같은 20대를 보내지 않으셨고 제가 영어를 마스터하고 혼자서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그거를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맞아. 저처럼은 안 돼요. 하지만 로직은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로직. 근데 그 로직대로 가면은 자기만의 스타트점.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아까 계속 본질,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내 본질과 내 주제 파악을 하셔야지만 거기부터 로직대로 올라가는데 나랑 똑같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랬죠. 중산층 가정에서 되게 유복하게 자랐어. 맞아. 그런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애랑 저처럼 밑바닥에서 엄청 굴러먹다가 다시 밑에 떨어진 애랑 달라요. 이런 애들은 껍데기가 단단해. 저는 그냥 제가 떨어졌던 게 난 원래 밑에 있었잖아. 난 떨어진 게 아니라 난 원래 밑에 있었어. 그럼 나는 올라왔던 내 로직이 있어. 그렇죠. 난 그거대로 간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처음 경험하고 난 두 번째 경험이니까 누가 빠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빠르지. 맞아요. 길을 알잖아.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든 건지 다 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것도 난 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런 거에 연연해 할까? 내가 막 울면서 나를 어떡하지? 내가 이럴까? 아니지. 이를 부득부득 갈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출발점이 뭔지만 파악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열차에 그냥 타시면 그 열차대로 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건 인내밖에 없어요.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왜 난 빨리 안 되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발점이 여러분도 조아영이 아닙니다. 저도 조아영 대표처럼 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조윤숙 팀장님은 글을 진짜 잘 써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것도 난 좀 있다고 봐. 솔직히 엄마가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세포가 있어. 저희 엄마가 또 시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의 약간 예술세포가 이쪽으로 다 몰빵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가져오려고 한다? 난 가져올 마음이 없어.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인 거죠. 그렇지. 내가 이걸 왜 가져와야 돼? 탐나지도 않잖아. 탐은 나지. 아니, 대표님도 글은 잘 쓰는데 이거죠. 대표님은 이걸 하느냐고 여기다 인내심의 시간을 굳이 안 보내시는 난 대충 하지. 대충 해도 퀄리티는 좋아. 아니, 근데 당연히 대충 한 사람과 이렇게 진국을 울려낸 사람은 다르지만 그냥 내가 타고난 게 난 진국이 아닌 걸 어떻게 난 그냥 미소국 난 미소 된장국 정도란 말이야.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좋아요. 그러니까 내 색깔을 가져가야지 왜 남의 색깔을 자꾸 탐내나 이거예요. 맞아. 그거다. 근데 남의 색깔이 탐이 나진 않지만 그 색깔이 약간 더 진해 보여. 그럼 진하게 해주는 방법을 안다고. 당신의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내 색깔로 난 핑크야. 근데 당신은 막 노랑이야. 그럼 노랑에서 핑크로 왜 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마 빨강 섞으면 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본질에서 약간 연노랑에서 개나리 노랑으로 가자는 거지. 진짜 그러잖아. 금빛까지. 금빛까지 가는 거지. 나는 좋다. 연핑크에서 지금 이제 진핑크, 핫핑크로 간 거고. 그래서 자기 색깔을 더 진하게. 좋다. 자기 본질을 가져가자. 자기 색을 진하게. 너만의 색깔 성장 그래프를 만들어줄게.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너무 당신의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비유다. 역시 우리 조양 대표님이 사실은 스토리 마케팅 전문가시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이야기를 맛깔나게 비유가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어. 여러분의 스토리를 꺼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퀸즈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퀸즈를 만난다고 제가 갑자기 월처녀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심지어 월 500도 못 벌어본 사람이 갑자기 퀸즈를 만난다고 월처를 만나 그런 사람을 조심하시라고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이 월 500을 벌 때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 내가 정말 막 내 온 소울을 다해서 벌던 걸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빠르게 버는 법을 저희와 함께 가시면서 배울 수 있다. 그게 바로 마케팅과 소통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한테 현혹 당하시지 마시고 자기 색깔을 찾아서 자기 색깔답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자꾸 반짝이는 거 부러워하는 이유가 이것만 뒤집어 쓰면 이 진노랑만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될 것 같거든.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내린단 말이야. 시켜 나가지. 시가 나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빠르고 쉽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돈 벌게 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당하셨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패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오늘 또 영상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표님 혹시 그 이벤트 퀸즈도 적용되나요? 네. 저희가 그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TM 영업으로 억대 연봉 버는 비법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2세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그 PCM이 저희가 5주에 950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독서 모임이 피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퀸즈 멤버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약간 이벤트를 이렇게 대표님 채널에서 하시더라고요. 아이스강 대표님이 그 이제 개미 멘토 채널에서 그 이벤트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따라해서 지금 그 저희 그 아이스강 대표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네, 아이스강 대표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에 한해서 10명 선착순으로 저희가 10명 추천해가지고 이제 퀸즈의 그 독서 모임, PCM 독서 모임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관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건데 딱 10명만 저희가 선착순 모집할 거고요. 저희가 구글 폼을 이제 유튜브 링크 밑에다가 이제 댓글란에다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작성하셔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10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이니까 영상 보시고 오늘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 영상이 나간 시점으로부터 10명이니까 어쨌든 10명 선착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 얻어가실 수 있게 기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네.